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의 정의, 사랑의 기술을 보았고, 락강의 이제 사랑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사랑을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락강을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가 성격, 특히 이제 프로이트를 좀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성격을 보고 그 다음에 락강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성격은 뭐 이제 사회적 성격과도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성격을 할 때 이제 인간의 성격 그게 줄임말이죠. 그래서 personality 그다음에 개성이라는 개념으로서도 공부하였고 그 다음에 뭐 그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 뭐 예를 들어서 인의예지 그러면서 이런 윤리 교육에서도 성격이라는 이름으로서 공부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에서는 인간의 성격, 이제 개개인의 성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복잡하죠. 아주 뭐 컴플렉스한 이런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격을 우리가 달리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성격은 개개인의 어떠한 개성, 더 나아가서 행동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녀가 뜨겁게 이제 사랑을 한 이후에 뭐 어찌되었든 뭐 사랑이 식어서 이제 콩깍지가 이제 벗겨져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헤어진 그 여성의 한 여성은 아주 뭐 심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뭐 이전과 변화가 없이 아주 즐거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한 여성이 있고 또 다른 여성은 헤어진 남자를 잊지 못하고 이전과의 생활과는 정반대로 아주 우울한 생활을 하면서 방에서 거의 나오지도 않고 하여튼 뭐 침울한 이러한 또 행동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왜 이 여성은 이전과 똑같고 왜 이 여성은 이전과 정반대의 우울한 생활을 할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성격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이렇게 행동의 중요한 토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뭐 친구나 그의 사람들하고 어떠한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행동을 그 상대방이 하였을 때,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러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성격이 왜 이렇게 뭐가 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의 행동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성격 이꼬로 행동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행동의 근본적인 요소가 성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캐텔이라는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뭐 성격이 내성적 성격이다 그러면 뭐 내성적이고
그런 걸 예측할 수가 있죠. 외현적이다 그러면 또 외현적인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행동과 연관이 있다. 두 번째 골든 올퍼트는 이제 특질 이론가인데요. 이분은 성격은 개인과 타인을 구분 지어주는 개성이죠. 독특성을 지니면서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끊임없이 변하는 역동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성격에 대해서 행동의 기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격이 변한다 안 변한다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격은 변하지 않고 성품이 변한다. 그러니까 저가 상당히 내연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사회관계가 상당히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나서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이제 교수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업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내연적인 성격이 외연적인 행동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나의 내연적인 성격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지만 외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성품이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맞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내연적 성격이 굳이 내가 외연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을 경우, 그때는 저는 굳이 제가 그 외연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얌전히 있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니체가 그래서는 안 된다. 자기의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냥 남의 의견을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수정하고 바꾸고 좀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남의 의견을 그냥 따라가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박해 불안이 좀 약한 사람이죠.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격을 하여튼 여기에서는 행동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격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많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언급하신 분이 바로 시그먼드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1856년도에 탄생하셨고 2차 세계대전 당시 39년도 영국으로 망명 가면서 이제 거기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프로이트 그러면은 담배죠. 상당히 평생 이 시가 담배를 선호하셨고, 그래서 이 담배 때문에 이제 이게 턱암인가요? 혀암인가 하여튼 그런 병이 생겼지만, 또 기계를 이제 여기 이 모습은 안 보이지만 여기 저기 입술 부분에 기계를 하고서도 계속 담배를 피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고, 유태인이시고 상당히 무교시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상당히 그러니까 기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세상 물정에 이제 밝으신 분이고 세상의 논리에 잘 맞춰서 사신 분이에요. 막스하고는 정반대죠. 막스는 그러니까 이분은 유태인이지만 그 당시 유태인은 교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막스는 교수가 못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교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상당히 이제 뭐랄까 흥정하고 사셨다. 돈도 많으셨고 이제 그러셨고, 하여튼 막스하고는 이제 정반대적인, 같은 천재이지만 정반대적인 이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분은 자 우리의 행동인 성격,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고치면 낫겠네요. 그렇죠? 여기 성격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좀 한번 고쳐봅시다. 자, 이제 여기를 이제 행동으로 보죠. 그렇죠? 행동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바로 성격에 기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의 행동은 성격에 기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기초한 우리의 성격은 어떻게 구성되냐 이거죠. 이분에 볼 때는 좀 이렇게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쳐도 뭐 큰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의 행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성격, 이 퍼스널리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가 외연적 성격을 갖고 있고 내연적 성격을 갖고 있고, 여기서 외연적인 행동이 나오고 내연적인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왜 외연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왜 내연적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의 정신, 마음을 분석하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정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사들, 이제 의학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죠.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뇌과학처럼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마음은 같은 이야기지만 의학 하시는 분들, 이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성격은 정신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같이 인문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굳이 대상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죠? 왜 마음 좀 잡아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해?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을 잡아보라는 것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동 성격은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정신과 마음은 같은 이야기고, 그러니까 의학이나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문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마음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정신은 머리에 있다고 얘기하고,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이건 머리에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뭐 인기를 끌고 있는 뇌과학이 이제 그런 분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마음 좀 잡어. 그죠? 우리의 마음은 가슴에 있는 거죠. 우리 가슴을 열어봤자 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우리의 행동은 성격에서 나오고 성격은 바로 정신과 마음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이분은 그럼 정신을 분석하신 분이죠. 정신을 분석하신 분이죠. 그래서 정신 분석학자라고, 정신을 분석했다. 내가 왜 외연적 성격을 갖고 외연적 행동을 하냐. 나의 정신을 분석하면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정신과 마음을 분석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분은 이제 지정학적 모델이다 하면서 토포그래피컬 모델이라면서 정신을 처음에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자, 뭐 의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컨셔스니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이 의식이죠. 자, 그러면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자, 나의 성격을 좌우하는 나의 정신은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이 있다. 의식은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이 의식이고, 자, 그러면 전의식과 무의식이 뭐냐?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몇 살까지 기억을 하세요? 보통 기억은 여자가 더
많은 오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은 한 4살, 5살까지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남학생들은 보통 뭐 6, 7세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저도 뭐 지금 기억을 한번 삼는다면 7세. 저가 좀 언어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가 좀 그 강의하면서 말이 조금 어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이 언어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9살, 10살부터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의 발달과 기억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시점이 말을 했다는 시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만약에 20살로 가정을 하고 6살까지 기억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자 20세는 현재 의식 단계고 20에서 6살 그 사이 기억하는 단계가 바로 전의식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0세부터 6세가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됐다. 자,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행동은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0세부터 6세의 단계인 무의식에서 성격이 굳어지고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상 행동을 한번 중심으로 봅시다. 자, 뭐 경계선 성격 장애를 해가지고 우리가 노원구 세모녀 그 살인 사건 뭐 최근에 일어났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하여튼 노원구 그 어떤 남자가 게임하면서 만나면서 거기서 여자가 거부를 하니까 더 이상 만나지 말자 하니까 앙심을 품고 그 어머니 동생 그다음에 본인을 죽인 세모녀 그 사건 아닙니까? 이 친구의 행동을 우리가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분이 왜 이러한 경계선 성격 장애적인 행동을 했냐 이거예요. 행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프로이트는 그러면 그 사람의 무의식 단계,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식 단계를 분석하면은 그러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아까 한 여성은 이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한 여성은 정반대로 우울하게 방에서 나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각각의 여성의 무의식 단계를 분석해 보면은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신 분석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내가 왜 내연적인 성격을 가졌냐? 것은 나의 무의식 단계를 분석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의식은 우리가 기억 못하죠. 그래서 의사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나의 무의식을 알려고 예언시키는 그것이 바로 정신분석이고 정신병 치료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 의사, 정신과 의사들은 나의 무의식을 자꾸만 알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기억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뭐 꿈의 해석, 무슨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고 어찌 되었든 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무의식을 보면은 이해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형학적 토포그래피컬 모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이트는 뭐냐? 자, 무의식은 뭐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인과 헤어졌어요. 그러면 뭐 쿨하게 헤어지든가 뭐 욕 몇 번 하든가 이렇게 헤어지면 그만인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 이거죠. 그 사람의 무의식을 보니까 그 무의식에는 억압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억압이다. 그래서 이 억압의 과정으로서 무의식은 생성된다.
있다고 프로이트는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제 어떤 예를 들냐면 이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동생한테 사랑을 뺏기니까 나는 동생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풍선을 동생 앞에서 자꾸만 터트렸어. 얘가 깜짝깜짝 놀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선을 터트릴 때마다 얘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제 죽기를 바라는 거죠. 이러한 욕망을 억압해서 무의식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잊어먹었죠. 그죠? 풍선을 터뜨리면서 동생을 좀 사라지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잊어먹었죠. 무의식 단계니까. 근데 현재 와서 풍선을 보면은 공포증이 느낀다는 얘기죠. 그것을 억압해서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풍선 공포증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동생을 사라지게 하려는 그 풍선에 했던 그 무의식 단계를 들춰내서 치료하면서 풍선에 대한 공포증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여러분 알다시피 억압이에요. 무의식은 억압으로 구성되다. 그러니까 억압이라는 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을 억압하면서 무의식 단계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구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락강은 좀 달리 해석해요. 자, 무의식은 억압도 있지만 타자의 욕망에 기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신 분석하면 프로이트 현대의 정신 분석하면 우리가 배울 자크 락강입니다. 이 락강은 자 억압이라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현대적으로 타자의 욕망으로서 체인지해요. 다시 얘기해서 자 우리의 무의식은 자 어렸을 때는 부모의 욕망으로서 구성되고 이제는 이 사회에서 기준되는 욕망으로서 나의 무의식은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자크 락강의 무의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지 저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아버지의 기준에 맞추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상당히 행동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자,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모의 요구가 사회의 요구로 바뀌면서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무던히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자,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이게 사회의 기준이죠. 그렇죠? 이 사회 기준에 우리는 무던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의 기준에 맞게끔 나의 무의식은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다 채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가다가 수억의 돈이 있다. 자, 사회적 기준은 돈이 많은 사람이죠.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도 할 생각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 돈을 나는 짓는다는 얘기죠. 왜? 나의 무의식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니까. 바로 무의식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돈을 훔치고 자 교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다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을 병원에 끌고 가야 되지만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것을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은 나는 사회적인 그러한 책망에
쌓이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고자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락강은 이러한 무의식을 억압해서 타자의 욕망으로서 이제 대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프로이트는 1923년도, 죄송합니다. 창문 좀 닫겠습니다. 제가 공사를 하나 봅니다. 1923년도 그 이드 에고 슈퍼 에고라는, 그러니까 The Ego and the Id라는 이러한 책을 발간하면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이러한 그런 지형학적 개념, 약간 뭐 막연하죠, 그렇죠? 약간 형이상학적인 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마음은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바로 이드, 에고, 슈퍼 에고로 구성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드, 에고, 슈퍼 에고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우리의 의식 단계에서는, 자, 에고는 이제 반겁치고, 이드는 거의 전의식과 무의식 단계에 있고, 자, 슈퍼 에고도 거의 의식과 전의식 단계, 의식 이 세 단계를 다 이제 거느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의식, 전의식, 그 다음에 이거는 상당히 전의식에서 이제 가깝고, 그 다음에 이드는 거의 이제 무의식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은 어떻게 보면 이드가 상당히 무의식이라죠. 그래서 요 이드, 에고, 슈퍼 에고가 바로 우리의 성격이라는 얘기죠. 성격이라는 거다. 성격이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자기의 그 성격의 분석에서, 이게 그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보다는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정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요 슈퍼 에고에 상당히 많은 강점을 뒀고, 우리가 배울 자크 락강은 요게 많이 강점을 줍니다. 어찌 되었든 프로이트는 우리의 성격, 정신, 마음은, 자,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요게 어떻게 형성되느냐? 요 형성되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이분은 이제 그 이드가 이제 이제 본능입니다. 본능이고, 요걸 우리가 이제 S라 그래요. 저가 좀 강의하면서 좀 고치겠습니다. 이걸 좀 S라 그래요. 그렇죠? S. 그러니까 락강은 S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드를 좀 확대하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생각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려 그러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움직이려면 음식을 먹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신체 에너지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자, 우리 정신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정신을 생각해야죠. 왜? 프로이트는 의사예요. 의사니까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신도 우리가 생각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에너지가 뭐냐 이게. 그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라, 이게 정신 에너지예요. 이게 얘가 있어야만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리비도예요. 우리가 빵을 먹고 그래야만이 음식을 하면서 우리가 영양이 있어야만이 걸어갈 수 있듯이, 우리도 생각하려 그러면은 정신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었던 빵이 바로 정신 에너지로 변환한다, 이게 변환한다. 그 변환하는 그것이 바로 리비도라, 이게 리비도, 정신 에너지고, 요 리비도는 바로 우리의 이드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게 본능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욕동이라는 것은, 이건 자크 락강의 이론이고, 자, 본능, 여러분이 이렇게 봅시다. 본능의 이드, 락강은 S라 했죠.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에너지는 이라스, 생의 본능과
타나토스, 죽음의 본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러분 좀 이게 저거 하면서 하겠습니다. 생의 본능과, 예? 이게 생의 본능이에요. 사고자 하는 욕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타나토스, 죽음의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생의 본능과 뭐예요? 죽음의 본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쵸? 프로이드라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 죽음의 파괴죠. 죽음의 본능이죠. 그쵸? 전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파괴니까.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전쟁은 바로 인간의 하나의 본능이다. 이게 본능.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프로이트는. 왜? 파괴의 본능이니까.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생의 본능이죠. 그쵸? 생의 본능이죠.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까. 자,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음식물을 파괴시키죠. 그래서 생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찌되었든 본능, 자, 본능, 야, 인간의 본능이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본질적이다, 자연적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바로 죽음의 본능과 생의 본능으로 구성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정신의 한 부분인 이드는 S는 바로 리비도로 구성되어 있고 죽음의 본능과 생의 본능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프로이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 에고, 그쵸? 그래서 이드는 보통 0에서 6개월. 그 다음에 그 쾌락 원칙. 그러니까 본능적인 삶을 살라니까죠. 쾌락 원칙이 지배적인 거죠. 네, 쾌락 원칙. 여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좀 그냥 그냥 좀 힘든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쾌락 원칙. 여기도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쾌락 원칙. 그래서 쾌락 원칙. 자, 0에서 6개월. 그 다음에 에고. 이제 독일어로 이제 이십니다. 자아,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아. 이 자아가 6개월에서 18개월이에요. 그래서 현실 원칙.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드, 본능인 쾌락 원칙과 슈퍼에고, 이따 배울 슈퍼에고, 초자와의 법을 조절하는 조종자의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현실 원칙이에요. 에고가. 다시 얘기해서, 자, 여러분들 새벽이에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본능은 건너라 그래요. 아이, 빨리 건너지 뭐. 그쵸? 초자는 암만 새벽이라도 내가 법을 지켜야지. 양심적으로, 누가, 보고 안 보고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초록불에 넘어가야지. 새벽인데 아무도 없어. 그냥 빨리 건너서 집에 가야지. 요 본능과 초자아가 서로 막 여러분들한테 막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하는 거예요. 이드가 앞서면은 바로 쾌락 원칙으로 가는 거고, 초자아가 앞서면은 초자아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에고라는 거예요. 에고. 이게 6개월에서 18개월에 구성이 된다고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낮에 빨간불에 건너가는 사람은 드물죠. 그렇죠? 에고가 야, 이건 무슨 망신이야. 응? 낮에 빨간불이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에고가 슈퍼에고로 조종을 하면서 낮에는 거의 초록불에 건너고, 새벽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없는데 조금 빨리 가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드가 또 조절해서 에고가 그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슈퍼에고와 이드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에고, 현실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 프로이트는 이게 6개월에서 18개월에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폐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자폐아.
이 자폐아는 에고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을 우리가 자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에고가 형성이 안 되면은 자폐적인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 락강은 자아, 지금 에고죠. 에고는 타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랭보의 시에 나오는 그 시절을 응용해서 락강은 자아, 지금 에고, 여러분들 뭐 에고는 에고는 타자다 이게 타자이다. 이 말은 뭐냐? 자, 에고 자아의 형성은 바로 어머니와 어머니를, 자, 이걸 이제 약간 이제 그 어려운 개념으로 심리학적 게스탈트 형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0세부터 6개월은 이제 본능적으로 살다가 이제 6개월이 되면서 서서히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게슈탈트예요. 근데 내가 보이는 거는 엄마만 유독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이렇게 해서 엄마와 하면서, 근데 이 아이는 나는 엄마하고 동일시 가정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바로 나라는 거. 이게 이제 거울 단계라 그래요. 거울 단계. 자, 동물들이 이거 죄송합니다. 동물들이 한번 여러분들 애완견에 지금 그 강아지를 거울에 한번 비춰보세요. 얘가 자기인지 몰라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인간과 침팬지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지금 내가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인간과 침팬지만 안다는 얘기예요. 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라고 하는 단계, 거울에 비친 모습과 나를 동일시할 때가 에고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에고가 형성이 된다. 근데 침팬지는 더 이상의 흥미를 갖지 않지만 우리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한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게 그 차이예요.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죠. 심리학적 게스탈트. 이 거울 단계에 비친 모습은 어머니예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동일시할 때 에고가 형성된다는 것이 자크 락강의 이론이고 프로이트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을 경우는 자폐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폐아는 자기 마음속에 어머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얼중얼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어머니와 나하고 동일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시해야 된다. 어머니가 곧 나고 내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자아는 타자에 된 거예요. 여기 타자는 어머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에고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에고가 형성된 것은 그 당시에 어머니와 나를 동일시했다는 얘기죠. 그건 모르죠. 왜? 무의식 단계니까. 동일시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나와요. 어머니는 움직이고 자기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니와 나가 똑같은데 나는 못 움직이고 어머니는 움직이네. 자기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우리가 사회적 성격을 배우겠지만 국회의원들 그저 뭐 이따 보겠지만 이게 바로 상상계에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에고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이트가 자, 이드는 본능적으로 타고난 거고, 자, 에고는 어머니하고 동일시하면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럼 초자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거예요. 초자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자, 프로이트는 초자를
바로 오이드푸스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자의 형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바로 오이드푸스를 가져와요. 자, 오이드푸스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피라미드 낮에는 처음에는 네 발로 걸었다가 그 다음에 두 발로 걸었다가 세 발로 걷는 사람이 뭐냐 인간이다 하면서 바로 그 스핑크스를 물리치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오이드푸스에. 자, 이분은 뭐냐? 이분의 운명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하고 결혼하는 신탁을 가진 운명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이 운명을 피하고자 이분은 유기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스핑크스를 무너뜨리면서 그 나라의 왕이 됐고 바로 옆 나라인 부왕과 아버지하고 다리에서 마주치면서 결투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죽인 왕을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관습에 따라서 어머니인 이오카스테하고 결혼하면서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를 낳죠. 여기서 난 큰딸이 바로 우리 그 뮤지컬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티고네죠.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안티고네예요. 이건 아들들이고, 요건 이제 이즈메 제 동생이고, 이 안티고네. 자, 오이드푸스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했던 걸 알게 되고, 자기의 눈을 이제 뽑고 그냥 방랑적인 생활, 김사과처럼 방랑적인 생활을 떠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들과 동생인 이즈메가 울고 안티꼬네는 가지 말라고 잡는 이러한 모습이죠. 자, 여기서 프로이트는 바로 오이드푸스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초자가 어떻게 형성되냐? 자, 오이드푸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한 오이드푸스를 끌고 들어오면서 동일시했던 아까 에고가 형성이 되면은 동일시되죠. 그렇죠? 동일시되죠. 동일시되었던 엄마를 버리고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가정이 오이드푸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동일시 가정을 아버지와하고 동일시하는 가정이 바로 오이드푸스 컴플렉스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동일시하면서 초자가 형성이 된다고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일시되었던 엄마의 가정을 끊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성은 만약에 계속 엄마와의 동일시 가정을 갖게 되면 아버지가 나의 난근을 거세하겠다는 거세 공포증에 의해서 강렬하게 일어난다. 자, 우리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하면서 배웠죠. 강렬하게 일어나면서 아버지하고 동일시를 하게 되고, 자, 여성은 맨 처음에 엄마와 동일시했다가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 이제 그 난근 선망, 그러니까 임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하고 동일시했다가 다시 엄마이라는 순서를 받는 태행적 동일시가 일어난다. 엄마, 아버지, 엄마. 이 육체적인 면인 태행적 동일시 과정에 의해서 이성이 남자보다 부족하다. 판단력이 부족하다. 이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배웠죠. 이게 바로 초자의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초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판단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이드푸스 컴플렉스 과정에서 그 과정에 의해서 초자가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락강은 이러한 프로이트의 초자의 형성 오이드푸스 컴플렉스를 이분은 첫째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써요. 오이디푸스 프로세스다. 자, 인간이라는 것은 자, 이분에 의하면 자, 상상계, 상징계 63년도에 이제 실제계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프로이트가 23년도에 에고라는 개념을 만들듯이 이분도 처음에는 실제계라는 개념이 안 나오고 63년도에 실제라는 개념을 새로 만듭니다. 어찌되었든 이분의 그 오이디푸스 과정은 자, 상징계예요. 상상계는 아까 얘기한 에고 단계예요. 에고 단계.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엄마하고 동일시하는 단계고, 그러면서 바로 아버지하고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동일시한다는 것은 이 사회의 기준에 따른다는 얘기죠. 자, 상상관계라는 것은 부모의 욕망에 따라서, 저거 어렸을 때 부모의 기준에 맞으려고 우리가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부모가 싫어하는 것에서 또 반응하고, 부모의 기준에 맞게끔 사는 것이 상상계고, 이 사회의 기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지금 부와 지식과 권력과 명예를 가꾸자 하는 이런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상징계예요. 상징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맨 처음에 상상계, 상징계 하다가 나중에 실제계 개념을 갖고 들어오죠. 어찌되었든 이분의 오이디푸스 프로세스는 자, 첫째, 어머니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상상적 난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과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와의 동의시를 통해서 분열적 주체로서 자신을 구성한다. 이게 부와의 동의시를 통해서 분열적 주체로 자신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뭐 근본적인 것은 따르죠. 남녀가 오이디푸스 과정이 틀리다는 것을 근본적인 과정은 이해하면서도 통일화시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통일화시켰다. 그래서 부하의 동의를 통해서 분열적 주체로 자신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적 주체라는 거죠. 우리는 분열적 주체다. 자, 실제계는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락강의 사랑 이야기하면서. 자, 다시 얘기해서, 자, 아까는 이분은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했어요. 자, 상상계에서 부모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상징계는 이 사회에서 기준하는 욕망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럼 내 거는 어디 있냐 이거. 내 거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거는 어디 있냐 이거. 내 거는 상상계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나의 것을 또 버리고, 상징계에 들어오면서 또 아버지 거를 버리면서 또 내 것도 또 버린다는 얘기죠. 나의 것은 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분열적 주체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다시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타자의 욕망이 무의식이에요. 자, 상상계에 안 들어오면요, 우리는 자폐아에 걸려요. 그렇죠? 상상계에 안 들어오면 우리는 자폐아에 걸려요. 아까도 얘기했죠. 엄마하고 동의시를 안 하면은 우리는 자폐적 행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강요된 선택이라고 그래.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어머니를 하고 동의시를 해야 그나마 자폐적 행동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개월 이후부터는 오이디푸스 프로세스 과정에 있을 때는 아버지하고 동의시해야 돼. 어머니를 버리고 부모하고 다시 동의시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 상징계의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초자 단계에 아버지하고 동의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디 가냐? 정신병원에 간다는 얘기예요. 조현병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조현병. 그래서 인간은 조현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신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무조건 동의시해야 되는 강요된 선택에 있는 거예요. 내 거를 버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보통적인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거를 버린야만이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초자의 형성이 바로
정신병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버렸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분열적 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상행동의 소유자예요. 단 그 심도가 낮을 뿐이죠. 심도, 그쵸? 그래서 우리는 다 불안해요. 내 것을 몰라요. 내 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죠. 내 것을 알으면 내 것은 열이야, 뭐 다섯이야. 그럼 우리는 다섯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을 모르니까 이게 6개인지 7개인지 모르니까 계속 채워도 부족하고 또 채워도 부족하고. 왜? 내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욕망의 존재라고.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자, 채울 수 없는 존재죠.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욕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욕망의 존재. 그럼 채울 수가 없는 거야. 20평의 아파트 살면 30평의 아파트 살고 싶고, 30평의 아파트 살면 50평 살고. 우리의 욕망, 이게 뭐 욕심이다 그러지만 우리의 욕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분열적 주체예요. 그래서 하여튼 프로이트는 락강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그 성격은 행동에 따라 있고, 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형성되어 있고, 자, 락강은 좀 더 현대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을 해석해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개념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근본적인 에고와 슈퍼에고, 초자아가 바로 우리의 성격을 구성하고, 만약에 에고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폐에 걸리고, 초자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조현병에 걸린다. 정신병에 걸린다는 얘기죠.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자폐 없이 정신병 없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의식 단계, 우리는 모르죠. 어머니와 동시했던 가정을 거치고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초자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과정으로서 생기고, 보통 양심과 자아 이상, 뭐 어떻게 보면 꿈이죠. 자기가 바라고 하는 것에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부모가 처벌을 많이 처벌하는 사람은 양심이지만 칭찬이 꿈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락강이 이제 그 일반화되지 않을 때는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일반화되니까 이 자아 이상을 자존심이라고 그랬고, 이 자존심을 공부 잘하는 아이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자존심 높은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은 처벌보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런 말도 예전에는 많이 사용되고 했습니다.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칭찬과 자존심과 공부는 연결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많이 이제 우리가 그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다. 근데 그 얘기가 칭찬이 바로 자존심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 이 초자는 바로 3세에서부터 6세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계, 여러분의 무의식 단계에서 다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것이 바로 인간의 성격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까도 했지만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드 에고, 슈퍼 에고가 어떻게 잘못되면은 이렇게 경계선 성격 장애적인 행동이 나오냐.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적 성격을 배우겠지만, 자, 우리나라 여아의 국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국회의 모습. 이건 무슨 뭐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싸우죠. 의자를 들고, 그렇죠? 상당 이분들이 바로
상상계에 머무신 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응?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상당히 똑똑하신데 이런 여에 들어갔고 야에 들어가게 되면 당에만 들어가면은 이렇게 상상계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상계적인 행동이 뭐냐?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고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 이게 바로 이분법적 사고방식. 정과 반이죠. 나는 옳고 너는 글러. 좀 더의 어떠한 다양성과 융합적인 것을 못하고 내 것만 옳고 너 건 다 틀려. 자기애가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상상계에 머물렀다 그래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남의 의견을 좀 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상상계에 머물렀다 그래요. 여야가 나는 옳고 니는 글르다. 우리가 니체를 배웠죠. 니체가 가장 중요시하는 위버메시는 뭡니까? 다양성과 공감 아닙니까? 배려, 남의 의견을 받아주는 입장, 그죠? 개인화하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양성과 공감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남의 의견을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이걸 모르는 거야. 내 주장 말고 자기에만 강한 사람들이죠. 이게 나르시시즘적인 행동이죠. 이분법적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이게 바로 상상계에 머문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적 성격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국회의원의 행동은 상상계에 머문 사람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파구 노원구 세모녀 그 살인사건이 그 사람이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자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여야는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이에요.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이 정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무섭죠. 그렇죠? 좀 무서운 생각이 안 들어요.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경계선 성격 장애 집단이 바로 우리나라의 여야의 국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계선 성격 장애는 어떻게 형성되냐? 아까도 했지만, 자, 사회적 성격 다 연결되죠. 사회적 성격으로서 우리나라 국회는 경계선 성격 장애 집단이다. 그러면 이 경계선 성격 장애가 어떻게 구성되냐? 프로이트는 이제 프로이트의 그 후계자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은 자 경계선 성격 장애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애들 이 친구들은 거부에 대해서 상당한 민감성을 가져요. 거부했다 그러면은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 여자 친구가 거부하니까 우리는 거부하면 그냥 그래 아이고 뭐 내가 너 잊으면 되지. 내가 뭐 응?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내가 뭐 너한테 뭐 얼매이지 않을까. 툭툭 털죠. 근데 얘는 가가지고 보복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부에 대한 민감성. 그러니까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바로 패러노이드. 그러니까 패러노이드가 이걸 우리나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편집성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애착 이론도 많은 문제는 있지만 어찌 되었든 이 애착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경계선 성격 장애. 또 경계선 성격 장애를 또 애착 이론 그 이상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나 엄마에 대해서 그 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상이 좋은 엄마로 보일 때가 있고 한 대상이 나쁜 대상으로 보이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두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저가 뭐 나의 아내를 생각할 때 나의 아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 그죠? 이렇게 한 대상에서 두 가지 성격을 보지만 이 친구들은 부모에 대해서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두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대상으로 보일 때는 그냥 좋고 나쁜 대상으로 보일 때는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폭력 쓰는 남편, 아내가 이 폭력 쓰는 남편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렇죠? 끔찍해요. 아내가 좋게 볼 때는 너무 좋은 거고, 근데 이게 갑자기 아내가 나쁘게 보여. 나쁘게 보이니까 나쁜 건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폭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상이 둘로 보이는 것이 분열됐다는 얘기예요. 분열증 자리이죠. 그죠? 편집 분열증 자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죠. 왜 한 대상을 둘로 보는 게 똑같이 있는 거를 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경계성 성격 장애에 걸린 사람이고, 그러니까 노원구 살모녀 사건 이 친구는 한 대상에 대해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따로 보는 두 대상으로 보는 그러한 것이 나오면서 그러한 행동이 나왔고, 사회적 성격으로서 우리나라의 여야는 경계성 성격 장애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와이프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는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이렇게 보지만 왜 이 사람은 두 개를 보이냐, 이게 애착 이론이기 때문에 이 특히 엄마와의 이런 그 잘못된 과정, 그러니까 뭐 유기한 엄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 그러니까 버린 엄마, 그러니까 엄마와의 이런 관계가 잘못될 때 이러한 성격이 많이 형성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착 이론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 그러나 애착 이론처럼 이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론이 없어요. 저도 뭐 심리학자가 아니니까 어찌 되었든 이러한 식으로서 인간의 성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기초로서 그러니까 락강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항시 좀 뭐 부족하다 그러면은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